네, 골드 지금 1,860달러인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인데요. 이제 아예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걸까요? 상방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조정 매물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오. 조정 매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봉상 관점에서 조정 매물이라고 먼저 평가를 드리는데 오늘 좀 단가가 낮게 평가가 됩니다. 1850선이에요. 1850선. 매수 위치 포인트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지지 포인트 보고 다시 재반등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 시사점이에요. 여기 집중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단기 포인트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대에 들어서 이제 재매수에 대한 관점이 시사되는 이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 관점이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파동에 대한 대비가 전일 상승분의 흐름에 끊기는 다시 역변하는 느낌은 주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반등 위치값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재반등 위치값이라고 1850선의 매수, 손절은 1845선 50틱으로 구분하고 다시 재반등 위치값으로 방향성을 모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1,850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1,845포인트 손절 잡아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이 골드가 10달러 이상 좀 차이를 낼지가 궁금한데 그렇게 힘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전략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골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하세요. 자, 앵커님도 같이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음, 이러면 골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골드 가격이. 골드 가격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골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골드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떨어지는 거죠. 다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 전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네, 또 이렇게 지금, 네. 카메라 앞에 서니까 갑자기 반대로 얘기를 왜냐면요, 하네요. 굉장히 요새요, 여러분들 정말 얘기해야 되는 게 네. 저는요, 저 이렇게 질문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네, 전혀 사전 협의가 네, 없고. 협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저는 왜냐면은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혜영 마스터님, 근데 기억하시죠? 제가 맞췄던 거 방송 전에? 네, 방송 전에 맞췄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골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향후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거니 골드는 떨어질 거다. 이게 주 일봉에 대한 전략이에요. 일봉 전략. 자, 일봉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가격이요, 여러분들.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제가 조정 매물 올라올 거라고 했죠. 아직 추가 조정 가능합니다. 추가 조정 가능해요. 금값은 아직 더 떨어질 거예요. 1700 단가까지. 근데 아직까지 반등 구간이 더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반등 구간이.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그러면은 뭐를 분석을 해야 되냐? 금값을 보려면 국채 금리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동향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국채 금리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채는 또 뭐랑 연관이 있냐? 이제 옐런에 대한 발언. 왜냐면은 연준이 아니죠. 국채는. 미 정부죠. 미 정부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자,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최근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팩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여러분들 부양책 늦어지면 더 큰 위험 50년물 장기 국채 검토라고 이게 나왔어요. 지금 밑에 하단 자막 보이시죠? 옐런이 실제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50년물 국채를 처음 얘기했는데 일단은 채권부터 좀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 채권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이 상장됐는데 이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가격이 낮을 때, 국채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때 팔 수 있다. 이 50년에 한정된 기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발행자가 누구냐? 국가가 되는 거죠. 수요자는 이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되겠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중고나라 거래같이. 근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정책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채권이요. 2년물도 있고 5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고 내가 갑자기 50년물을 얘기를 하네. 왜 얘기할까? 자, 이거는요. 어디 시사지에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나온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간단히 이제 국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최근에 옐런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빚 걱정할 때 아니야. 빚 걱정할 때 아니면은 그냥 10년물 발행하지 뭐하러 50년물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앵커님? 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빚을 어떻게 갚느냐가 아니라 지금 빚을 미뤄두고서라도 네. 우리가 빚을 많이 지더라도 그래도 발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죠. 뭐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은 네. 제 생각은요.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50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년물에 대해서. 뭐 이제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걸 걱정해서라도 50년물에 대한 장기 플랫폼으로 그거를 통해서라도 이제 달러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제 견해가 들어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리포트에. 어떤 리포트에서도 내용이 나지 않았어요. 네, 제 분석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가 ECB 통화정책회의로 조금 반등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네. 전략을 잘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전략을. 자,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일 옐런이 걱정하는 거는 너무 빠른 상승이에요. 국채 금리가 오를 걸 다 같이 시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어차피 공급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이 50년물에 대한 발행이 왜 하냐면은 네. 가파른 빠른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위클리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5포인트가 되면은 국채 금리가 좀 위험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치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가야 돼요. 완만하게 1.5%로 가야지 바로 1.5%로 도달해 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10년물 위주도 포함되어 있지만 50년물로 분산시킴으로써 완만한 국채에 대한 상승을 기여하겠다는 게 옐런의 의도라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국채가 발행을 하잖아요. 미 정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근데 10년물의 포인트를 줘버려서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게 돼 있어요. 맞죠? 너무 네. 당연하죠. 여기까지. 근데 이걸 50년물로 분산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오르는데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산시키니까.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그죠? 완만하게. 근데 똑같은 재원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50년물이라는 얘기를 나옴으로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략이에요. 어디에서도 이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지금 해봐야 돼요. 자,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른다. 1번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10년물 국채만 발행을 한다면 너무 긴급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데 50년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건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 부양책 한다고 국채 발행 또 하겠죠. 근데 수요가 어때요? 수요 누가 해요? 지금 정부요. 수요. 아, 수익률에 그 국채를 수요요?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사는 거. 연준이 사죠. 아, 정부가 발행해서 연준이 사는 거죠. 수요가 연준이 삽니다. 근데 네. 연준이 사는 거는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800억으로. 딱 정해져 있죠. 수요는. 이거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늘려야지. 그게 좀 타이트하고 빡세요. 투표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공급량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부양책은 더 들어갈 거니까 뭐 실업수당도 있고 이제 6차 부양책도 또 할 거 아니에요. 5차도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가파른 상승을 유도해 버리면은 이제 국채 가격에 혼란이 일으켜져요. 완만한 상승으로 50년물을 발행함으로써 유지 전략을 꾀하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완만한 상승을 간다는 건 골드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열리는 거죠. 맞나요? 네. 완만하게요. 완만하게. 자,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분봉인데 잠깐만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 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봉에서 지금 골드 차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가 최근 하락분에 대해서 일으켜졌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흐름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추가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값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가상 위치값으로 이게 어디에 놓여 있냐? 자, 1890선까지는 도달을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재매도 구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시사된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지금은 어떤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냐면은 이 단가까지 맞고 눌려야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베팅할 수 있는데 완만한 다시 재상승에 대한 랠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사점이에요. 데일리 기준에서는. 제가 최근에 금값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는 게 여기 포인트였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매수를 들어요. 왜냐? 국채 금리가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 조정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재반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재반등이. 이게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의도.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이 해답을 꺼내기 위해서 정말 2시간 동안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리포트를 읽고 도대체 의도가 뭐지? 내용은 다 이래요. 부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위해. 부채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장기 플랜으로 이거를 좀 분산시켰다. 근데 이제 미국의 빚 수준을 좀 이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빚이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한 500원 된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거죠. 과거 상황에 대비해 갖고 코로나 이전 상황에 대비해서 원래부터 과거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지금 옐런이 부담스러운 거는 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미 국채에 대한. 왜냐하면 옐런은 또 이제 파월 전 FOMC 의장이었잖아요. 그죠? 중앙은행도 신경을 굉장히 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빠른 국채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면은 통화 정책을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아이템을 더 써서 필살기를 더 꺼내는 수밖에 없어. 시장 상황이. 필살기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게임할 때.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쟁여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금리 조정에 대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포인트 이제 초반대까지는 한 차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기준도 금 매수고, 금 매수. 틱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 매수죠. 금 매수 포인트를 다시 보는 게 맞고, 재차 다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오늘 주 포인트인데 1850선이 가장 밑바닥에서 짧은 손절로 구성할 수 있는 단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이거는 좀 노란톡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식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시사 프로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해요. 흐지부지하게. 내용 저도 봅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정확하게 보고 이 시사 대비해 갖고 국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며 이런 가능성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글로벌 시황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이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앵커님하고. 네. 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다? 골드가 떨어진다. 네, 골드가 떨어진다. 네. 기억하시고 지금 옐런의 발언은 국채 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한다. 그럼 금값이 완만한 하락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